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결혼과 조혼의 배습, 돼지 제리한 놈과 꼬마신랑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례를 중시한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른바 육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례가 중요하다고 해도 가난한 서민들이 양반과 똑같이 혼례를 치르기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혼례를 치르기 힘든 서민들 중에는 절차를 무시한 매매혼이나 봉사혼과 같은 원시적 결혼 풍습에 의존하여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때의 조사에 의하면 압록강 연안지방에서는 사고 파는 매매혼 관념에서 비롯된 시집 산다, 시집 판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매혼은 원시사회의 보편적인 결혼 형태였는데 궁핍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의 매매혼은 결납이라 하여 보통 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돈을 혼례전에 신부집에 보냄으로써 혼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 한 마리 값의 재물이 없는 처지이면 돼지 한 마리 값으로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돼지 제리한 놈이란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소 한 마리 값을 벌어놓은 다음에야 장가를 들었습니다. 매매혼 외에도 봉사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사혼이란 신부를 데려올 조건으로 신부 집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재물 대신 노동으로 신부를 사는 머슴서방 제도입니다. 그러나 머슴살이식 대릴사위는 처가로부터 천대를 받았으므로 겉보리 서대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않는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봉사기간은 통상 3년이었는데 봉사기간이 끝날 때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미 도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 서둘러 혼인하기도 하고, 반면 신부집에서 봉사기간을 연장하는 폐해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봉사혼의 이점이 있어서 은근히 딸 낳는 것을 좋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혼 풍습은 고구려 대릴사위와 민며느리라는 결혼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혼은 장래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 될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일찌감치 데려다가 키우는 풍습으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조혼 풍습은 일찌감치 있었지만 더욱 부채질한 것은 고려 때 원나라에 공료를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한 해에 바쳐야 하는 공료의 수가 500에서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려 정부는 부득불 전국의 과부와 처녀까지도 공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려인들은 원나라에 공료를 보내지 않기 위해 딸이 나이가 8에서 9세가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짝지을 나마를 물색하여 서둘러 혼례를 시켰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 때와 같은 공료 선출은 없었지만 왕비 간택으로 조혼의 풍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택령과 동시에 민간에서는 금혼령이 내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혼기를 놓치면 결혼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왕비 간택령은 딸 가진 부모들에겐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비 후보자의 연령이 13에서 18세로 범위가 넓은 데다가 한 달 안에 간택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해가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간택령이 내려지겠다 싶으면 서둘러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조혼 풍습은 공료나 간택이 없어진 최근세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차 모든 부모가 며느리 손에 밥상 받는 것을 최후의 안락과 보람으로 생각했고 자녀들의 결혼을 다 치르고 죽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권세나 문벌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녀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보에 쌓인 아기들을 정략 결혼시키거나 심지어 지복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복혼이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자식을 두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모로 한 지복혼은 동성이면 자연 계약이 파괴되지만 남아가 어려서 사망하게 되면 그 상대 여아는 과부 낙인이 지키는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하다 보니 부모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식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차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건 간에 운명이려니 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조혼이 낳은 폐단이었습니다. 비록 조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 살해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930년 우리나라 각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100명의 살인범 중 여자 살인범 수는 거의 절반꼴인 47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중 66%가 남편 살해범이었습니다. 조혼의 풍습과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라는 굴레가 이들을 악독하고 흉악한 살인범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섹슈얼리티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